0814 분석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1차 하락 추세선을 설정해놨죠. 설정해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매물대를 만들면서 상승 돌파를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좀 머물다가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올리면 바로 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는 한번 올려주고 또 한번 올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주요 저항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파랑선처럼 저는 이렇게 여기는 상승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설정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다음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서 추세를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저점을 낮출 때를 생각해 두고 저점을 한번 낮추는 그런 움직임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 내외 정도인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척 하다가 한번 저점을 낮추는 경우에 2%에서 4% 정도 한번 저점을 낮춘 다음에 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예측해서 저는 25,500달러를 그 다음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항 구간은 22,100이죠. 22,100달러는 여기 1시간봉에서 보시면 이런 꼬리에서 이제 저항받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항을 설정하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이랑 또 만나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대략 만나는 지점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주요 저항선을 22,100달러로 설정했어요. 이번 글에 대한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하락 관점에 대해 전략을 세울 거다. 이런 하락 추세선도 분명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요즘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다가 추세가 반전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매도 전략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 돌파를 한다면 상승 전략을 세울 수 있지도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 큰 흐름에서 한 가지 포지션을 설정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을 했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 전략으로 좋은 기회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1차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다면 그것이 유효해 보이며 이후 하락 추세선에 도달할 때 기대하는 하락 가능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랑선처럼 돌파하면 유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에는 여기서 저항을 확인하면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때 첫 번째로 설정하는 지지 구간은 2800에서 21000이다. 2800에서 21000, 이 정도가 돼요. 왜 여기냐면은, 일단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락을 할 때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일단 여기는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설정을 했고, 이제 여기를 하락 돌파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지지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리플레이를 통해서 움직임을 확인해 볼게요. 저항을 계속 받고 돌파하는 척하고 다시 내리면서 받고 돌파하고,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미 변동성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도 전략을 여기서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 구간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못 왔다고 내가 전략을 못 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당장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도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또 청산을 하는 전략, 다시 반등한다면 항상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 걸 예측하고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 위험도 관리가 안 되는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할 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분할 진입을 염두에 두고 비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814 분석은 상승을 바로 보여주지는 못해서 훨씬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없었지만, 방향적으로는 어쨌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세우지 않아서 좀 위험도 관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815 분석글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선이랑 저항선부터 보면
지지선은 이전 분석과 같이 21,500달러고 저항 구간은 21,700달러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지금 저항선이 확인된 상태예요. 보시면은 이런 매물대 있죠? 이런 매물대를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를 상승 돌파하게 되면은 우선 이 매도 전략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략은 매도 전략이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예측한 움직임은 좀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지난 움직임부터 봤을 때 돌파하고 내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내리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움직임이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랑 박스권을 설정했고, 이 안에서 좀 움직이되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정했던 이 저항 구간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런 얇은 구간에서, 이렇게 구름이 얇은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지지가 별로 없고 그냥 하락을 좀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졌죠.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매도 전략 기준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을 잡았지만 이렇게 좀 느린 움직임에서, 우리가 예측한 움직임이 아니었잖아요. 느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이제 단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손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이게 이 구름 영역을 깨지 않고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이제 매도 관점을 봤지만 이때부터는 좀 상승 관점으로 다시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노랑 박스권 영역을 설정하여 움직임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노랑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노랑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확인한다, 그런 뜻이었고, 그리고 빨간 선처럼 저점을 낮출 때 이때는 이제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수익을 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시장과 같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결국에 이렇게 힘에 밀려서 하락을 한 후에 그때서야 진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따른 그런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 전략을 세웠지만 뭐 짧은 수익을 안고 최종 목표 수익까지는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0816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움직임 나와서 제가 상승 관점으로 전략을 수정한 때였어요. 우선 지지 영역이 여기 박스권 중단이에요. 이 노랑 박스권 중단에 있고, 그리고 저항이 21,700달러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여기는 이제 이전 전략글에서 설정했던 저항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글을 보시면 노랑 박스권 중단선인 21,200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박스권 판단 매매법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중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오히려 상승 가능성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선으로 설정했고, 그리고 계속 박스권 상단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검정 박스권을 말하는 거예요.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강세한 움직임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단에서 결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돌파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파랑 선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강세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설정한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좀 상승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나서 내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옆으로 계속 가면서 이렇게 뚫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 전략은 일단 취소하는 게 나아요. 여기 뚫려서 이 지선에 왔다고 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일단 그래도 생각한 건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서 벗어났고, 그러면 이 전략을 취소하는 게 조금 더 나은 판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항선은 21,700달러지만 상승 돌파한다면 그 다음 저항선까지 열어준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저항선은 일단 여기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 21,700달러까지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지만 우리가 미리 설정했던 이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서 지금 저항을 몇 차례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 전략을 이미 청산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 다음 움직임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는 듯 했으나 이런 저항에서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내려왔죠.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상승 관점에 좀 전략을 세우는 거는 좀 가능하지만, 좀 생각했던 이런 강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중에 손절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